자, 화요일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마법 봉선미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마법 사이다로 거듭난 봉선미입니다. 오늘 네.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주디 유병장수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시대다. 슬픈 얘기죠. 맞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를 했습니다. 202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이 먹을수록 병원 가는 게 일상이에요. 이게 무릎 아프셔서 병원 다니시다가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싶으면 허리가 또 아파서 다시 병원 가시고, 이게 좀 나아진다 싶으면 또 대상포진이다 뭐다. 이게 병원 가시는 횟수가 연세 들어가실수록 점점 늘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병원은 사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돈이죠, 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제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요. 최근 고령화 속 노인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2018년 31조 원에 불과하던 의료비가 65세 이상 진료비가 2022년 45조 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와. 오른 것도 오른 건데 31조 원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불과한 거 맞아요? 거죠, 네. 아니 근데 3, 4년 사이에 거의 5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있던데 어르신들 의료비 부담이 어마무시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2의 건강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정말 든든하실 텐데요. 고령층을 위한 노후 실손보험이 있지만 사실 가입 심사 제한이 있어서 정작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입하는 유병자 실손보험인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손해보험협회를 필두로 유병자 실손보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건 일단 이전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입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우선 유병자 실손의 가입 연령을 기존 70세 이하에서 최대 90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고요. 그치,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장 연령도 현재의 100세에서 앞으로는 110세까지로 늘리는 방안으로 실무단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게 보험도 보장의 기간이 좀 더 늘어나긴 해야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들 많이 네네.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유병자 실손보험의 보장 연령을 높이게 되면 손해보험업계, 그러니까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손해율, 우리가 줘야 될 돈이 많아진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 연령을 높인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손해보험업계에서 손해율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장 연령을 100세 이상으로 높이는 이유는요. 네. 고령층의 보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입니다. 유병자와 고령자 보험 시장은 생명 손해보험사 모두가 공략하는 시장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질병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보험 가입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유병자 보험 시장은 실손뿐만 아니라 건강과 상해보험 관련해서도 상당히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입 연령대는 좀 높아질 거고요. 전망이다라는 네네. 얘기. 네네. 가입 조건도 달라지겠죠? 네, 우선 5년간 발병 치료 이력을 심사를 하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등 6가지 줄대 질병 시에 가입 제한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암 발병 이력만 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병자 건강보험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성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줄 것으로 그렇게 또 좋은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동안에 유병자 보험이라도 가입하기가 어려웠다. 나이 많다고 가입 안 시켜주더라. 좀 아팠던 적 있다고 가입 꺼려 하더라. 뭐 이랬던 것들도 많이 이제 가입이 좀 쉬워지겠다라는 거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반가운 소식도 들어봤겠다. 이제 고민 있으셨던 분들이 고민을 해결한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이분은 과연 어떤 고민으로 봉선미 전문가를 찾아오셨고 또 어떤 뾰로롱 마법 같은 솔루션으로 고민 해결을 해주셨는지 여러분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있는 고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지 또 어떻게 사연을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남편은 병아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서요. 주말 부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좀 안정되면 아이를 가지려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40대로 접어들었는데요. 임신도 때를 놓친 것 같아 속상한 마음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돈키호테를 즐겨 듣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려주시는 다양한 정보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보험 관련된 내용을 듣다 보면 지금 가입하고 있는 저희 부부의 보험이 맞게 되어 있는지 혼란스럽고요. 당시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보험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남편은 2009년도 가입한 실손이 포함된 건강보험에 27만 원 정도, 그리고 암보험 4만 5천 원, 치아보험 3만 5천 원 해서 3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가입한 실손보험과 종신보험에 22만 원, 그리고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한 암보험 4만 5천 원과 상해보험에 3만 원 정도 해서 약 30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 좀 살펴봐 주시고요. 과연 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것부터 알고 가입해야 잘 가입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의 종류도 정말 여러 가지인데요.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이 40대 주부십니다. 남편분은 농장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주말 부부로 보내고 계시고요. 요즘에 부쩍 보험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우리 가족들 보험 제대로 가입을 한 건지 또 보험을 가입할 때 뭐부터 따져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가입한 것들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게 잘 가입해 있는 건지 확인 좀 해달라라는 얘기 해주셨고 보험 가입하는 방법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들 갖고 계시죠? 어떻게 솔루션이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봉 전문가님이 직접 만나고 오셨죠? 네, 우선 사연 주신 아내분은 돈키호테 열혈 청취자셨고요. 남편분은 병아리를 키우면서 농장 일을 하시다 보니까 주말에만 두 분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집안의 대소사를 아내분이 주로 결정하고 계셨고요. 보험료로 매달 두 분이 합쳐서 65만 원 정도 불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가 보장성 보험이다 보니까 사실 큰 돈이 나가고 있는 거죠. 가입하고 계신 상품들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걱정과 궁금증을 가지고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이대로 진짜 끝까지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 걸까? 내 노후까지도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일까? 큰돈 나가지 않게 나를 잘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뭐 아니면 헛돈만 줄줄 새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 불안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겠죠. 자, 동키 여러분도 상담 신청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방송 중에 간단히 사연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상담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만 주셔도 자세한 사연은 우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주셔도 좋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평소에 우리 집 보험도 한번 점검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으셨던 분들 더 미루지 마시고요. 하루라도 더 빨리 점검을 받아서 잘못된 건 바로 잡으시고 괜찮다는 안심 도장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필요합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0999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연자분 부부의 보험 가입 내용
어땠는지 앞서 잠깐 들어보긴 했지만 전반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앞서 사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매달 약 6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요. 네. 안타까운 건 연금 상품 같은 노후 대비는 전혀 없이 보장성 상품으로만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맨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원칙 없이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장성 보험으로만 많은 돈을 내고 이런 형태가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상담하면서 속상한 부분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속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네. 원칙이 없이 가입해서 이렇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원칙을 갖고 가입하기는 힘들어요. 네. 어떤 원칙이 필요합니까? 네, 우선 보험은 가입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네. 먼저 실손 의료비는 보험의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병원비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해 주기 때문이고요. 네. 다음은 큰 병과 사고를 대비해 주는 진단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암이나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 질환의 진단금인데요. 큰 병이 찾아왔을 때 치료비는 물론 생활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중요한 보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실손 의료비 보험 가지고 있고 진단금 보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원칙에 따라서 80점 정도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각각의 보험들은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다양한 내용으로 가입할 때 좋은 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반찬이 중요하지만 그날의 주 요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실손의료보험과 진단금 보험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가족력과 직업 또 연령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지요.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험 가입의 틀도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보장은 언제까지 받을 건지 또 내가 매달 낼 보험료는 얼마 정도로 책정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우선 보험의 기간은 100세 만기로 길게 설정되어 있어야 장수시대에 대비가 되겠고요. 또 보험료는 물론 납입기간과 납입액을 정해야 되는데요. 납입하는 중간에 정해진 이유로 납입 면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완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수준을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설계를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우리 동기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의 보장성 보험료로 7에서 12%를 넘지 않는 범위로 설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주신 이 분도 이 원칙에 입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보험 가입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이 두 분은? 가입 연령이 사실은 보험 가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이 합해서 한 65만 원 정도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네네. 사실상 우선 남편분은 2009년도에 가입한 실손이 포함된 건강보험에 27만 원 정도 그리고 암보험 4만 5천 원 또 치아보험 3만 5천 원 해서 35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고요. 사연 주신 아내분은 2017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과 또 종신보험에 22만 원 그리고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한 암보험 4만 5천 원과 상해보험에 3만 원 정도에서 약 3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셔서요. 두 분이 한 달에 6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또 불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앞서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65만 원을 두 분이 합쳐서 내는 것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게 다 보장성이라서 맞습니다. 크다고 볼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사실상 보험은 각각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따지기 때문에 단순히 많다 적다 개념은 아닌데요. 우선 이번 사연자분 가정은 외벌이시고 또 소득이 월 500만 원 정도 되셨는데요. 저축성 연금보험이 빠진 상태로 65만 원의 보험료가 모두 보장성 보험으로 소멸되는 개념이라면 물론 과한 보험료를 불입 중이신 거고요. 네. 보장성 보험료를 소득에 맞게 소득의 7% 정도로 맞추면서 보장의 공백을 다시 채워나가는 게 맞는 설계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앞서 3부에서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가입 연령대와 가입 조건이 더 수월해질 전망인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어서 40대 주부의 사연도 살펴봤습니다. 본인의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 건지 보험 가입할 때 나름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건지 또 우리 집 가족들의 보험 잘 가입되어 있는 건가 확인도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봉선미 전문가께서 우선 실손의료비 보험과 진단금 보험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 또 거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여러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험 가입 상황을 살펴봤고요. 두 분이 합쳐서 보장성 보험만 65만 원을 내고 있다면 그건 좀 과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봤거든요. 자, 이제 조정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습니까? 네, 우선 실손은 두 분 다 잘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남편분은 2009년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의 보험료 증가폭이 너무나 큰 데다가 또 상해 의료비로 1,000만 원만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 부담금이 커지더라도 감수하고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셨고요. 운전자 보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19,000원의 운전자 상해보험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계시던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으로 넓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실손 전환을 해주셨고 너무 많은 돈을 내고 계셔서 1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을 해드렸고 상해 의료비가 1,000만 원만 가입이 되어 있었다. 상해 의료비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우선 실손을 가입하실 때는 질병 입원 의료비와 상해 입원 의료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예전에 지금은 가입이 질병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또 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1세대 실손으로 가입하신 고객분들을 보면 네. 중에 질병 입원 의료비는 5천만 원이나 1억 원까지도 가입이 잘 되어 계신데요. 상해 쪽 관련해서는 상해 입원 의료비로 해서 1,000만 원만 가입이 되어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5천만 원하고 1,000만 원은 좀 큰 차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을 4세대 실손 전환을 통해서 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를 받고 물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 동키부는 업그레이드를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로 인해 입원을 했을 경우에 돈이 아무리 들어도 1세대였을 때에는 1,000만 원까지밖에 이분은 맞습니다. 보장이 안 되는 거네요. 자기 부담금은 없지만. 맞습니다. 근데 4세대로 바꾸면서 자기 부담금은 커졌을지언정 이제 상해로 입원을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은 커져도 5천만 원까지는 그렇죠. 어쨌든 네네. 보장이 가능하다 한 네, 번에. 맞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보장 범위를 더 탄탄하게 리모델링을 해주셨고 그리고 뇌와 심장 관련해서도 진단비 범위를 넓게 해주셨어요. 아내분도 리모델링을 해주셨죠. 네, 물론입니다. 아내분은 치아보험은 치아 치료 후에 해지하기로 하셨고요. 또 매달 35,000원씩 불입하면서 진단금 2천만 원을 가지고 무려 42년 납을 했었고요. 또 만기는 80세로 짧았던 암보험을 갖고 계셨는데요. 네. 암치료 특약 보험으로 교체를 해서 보험료는 2만 원으로 줄어드는데도 보장의 내용은 더 탄탄해졌고요.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서 치료비가 1,000만 원을 넘을 때마다 1,000만 원씩 보험금으로 지급돼서 1년에 1억까지 5년 동안 최대 5억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암치료 특약 보험으로 교체를 했다. 요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우선 보험에는 암보험에는 암 진단금을 드리는 보험이 있고요. 암 치료 특약 보험이라는 건 암 주요 치료 특약 보험 뭐 이렇게도 설명을 드리는데요. 암으로 인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급여하고 비급여를 더한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을 때마다 보험회사에서 1,000만 원씩 계속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최대 1억 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네. 요즘에 뭐 중입자 치료다 해서 방사선 치료 고액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수술 없이 암이 완쾌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뉴스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사선 치료 수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암 수술비 따로 있고 암과 관련된 치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맞습니다. 치료 방법마다 특약이 다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특약들을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방법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다 포함해서 금액별로 지급을 하는 거네요. 이거. 맞습니다. 금액별로 999만 원까지는 지급이 안 되지만 1,000만 원을 돌파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특약에 따라서는 암에 대해서 내가 치료를 시작했을 때 그 돈이 얼마가 됐건 치료를 시작하면 바로 1,000만 원까지 또 지급되는 진단금처럼 지급되는 또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같이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진단금과 치료비를 이 보험 상품 하나로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굉장히 유용한 특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암보험료가 35,000원이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만기도 짧고요. 근데 2만 원으로 줄어들고 납입 기간도 거의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보장은 진단금 2천만 원에서 치료비로 최대 5억까지 받으실 네. 수 있게 네. 보장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암치료 특약은 하나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또 새로 나오는 보험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보험에 대한 요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가입을 해서 도대체 몇 명한테 보험금을 지급해 줬는지 그거에 따라서 손해율. 그렇죠.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손해율이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초기라서. 그렇죠. 그래서 암치료 특약 보험은 하나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두 분 간병인 보험도 3만 원대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을 받은 후, 그러니까 점검을 받으신 후에 보험료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두 분 월 65만 원씩 불입하던 보험료를 39만 원으로 줄여드렸고요. 절약한 25만 원의 보험료는 10년 납 연금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연금 보험료의 최소 금액인 20만 원을 월 보험료로 정했고요. 매달 5만 원씩은 추가 납입 보험료로 사업비 차감 없이 투자 금액에 합쳐져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 저축 여력이 더 생긴다면 월 납입 보험료의 2배인 40만 원까지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 면에 있어서 향후 좋은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겠고요. 보험료는 주식과 채권에 매달 투자되면서 수익이 날 때마다 수익을 보존해주는 최저 보증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변액 연금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연금을 준비를 아예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전혀 못하고 계셨죠. 매달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앞서 나중에 내 노후에 대한 막연한 걱정만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 실행에 옮기시지 못하셨던 거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노후는 누구나 다 와. 라는 생각은 다들 해요. 당연한 얘기니까요. 근데 나의 노후는 마치 내가 미루면 미룰 수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뭔가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엄두가 안 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금 당장에 여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노후보다는 지금 당장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다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유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여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보험금을 제일 먼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은 저희가 살면서 제가 왜 앞전에 방송에서도 가계부 좀 써보세요 하면 나 다 써야 될 돈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낭비되는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다들 열심히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네. 어디선가 내가 어느 정도의 일정 잉여 자금을 뺀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은 정말 이런 고정 지출 비용은 한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설계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5만 원이 됐건 10만 원이 됐건 적은 돈일지라도 분명히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나중에 노후를 내가 대비할 수 있게끔 긴 시간을 통해서 노후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물론 20만 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5만 원, 10만 원 적은 돈으로도 가능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건 금리형 상품이 아니라 변액 상품이라고 해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금액이 변화하는 상품에서 손해를 보실 거를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변액 상품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노후에 쓸 자금을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 보험사가 원금 보장을 해주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상품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원금 보장을 해주면서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변액연금 상품을 저희가 찾아서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네. 정리정돈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 물론 있습니다. 네. 정리전동 과정에서도 물론 손해를 보시기도 하고 이런 방법이 있었느냐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하시는데요. 손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목적지를 제대로 설정하고 거기에 조금씩 다가가는 게 인생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목적지 설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손해율을 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무조건 뭐 납입하시던 보험 상품 전체를 다 해약해서 전체 금액을 다 손해보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일부를 해약하는 부분 해약이라든지 특약을 부분 삭제하는 배설하는 기능이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방법을 꼭 찾아드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정리정돈을 했을 때와 내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정리정돈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경우, 이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우리 집에 생기는 여유도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금액 또 다릅니다. 손해를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볼 수 있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여유를 못 만드는 상황인 건가, 내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은 가입하는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